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3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경찰 수뇌부의 수사팀 압력 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법조인이자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위원이신 한웅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지난 대선 개입과 경찰 수뇌부의 수사팀 압력 의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요. 향후 야당의 대응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다소 또는 뭐 아주 많이 실망스럽고 또 심지어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제 행동으로서의 투쟁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고 페이스북에서 올렸더라고요. 민주당 차원에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의 폭로와 지난 3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을 때 민주당 온세훈 게이트라고 명명하여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스스로 이제 축소했는데 이제라도 실체에 맞게 국정원 게이트로 명명하고 경찰 고위층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그다음에 전 현직 국가원수 그 누구라도 이에 가담하였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철저히 파헤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평소 온건파로 불리는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좀 주목되는데요. 어제 문 위원장이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또 국정원과 경찰이 야합해서 저지른 헌정 파괴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기만한 두 기관의 반국가 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아주 센 발언을 했는데요. 좀 이례적이죠? 당 차원의 대응이 지금까지 하고는 달리 아주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한 건데요. 근데 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이제 검찰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 뭐 말로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예뻐서 뭐 가슴이 설레는데 뭐 과연 말한 대로 이 국정원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도 사실 실체는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려면 이게 잘못하면 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어야 은폐나 조작의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인데 이게 뻔하게 묻히겠구나 하면 인명권자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당의 서슬퍼런 그리고 국민의 부정 불법 선거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부정에 의해서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겠구나 또는 하야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보여주면 검찰이 과연 그걸 뭐 무시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대로 이제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해내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뭐 불필요하게 오바를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 원장의 지시에서부터 직원 한두 명도 아닌 또 직원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또 그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청이 수사 책임자를 일선 책임자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 뭐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그냥 네. 의혹만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다면은 그냥 검찰이나 경찰은 드러난 대로 수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진상 그대로 예. 뭐 과장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드러난 대로만 수사를 하고 예. 그 수사한 결과대로 책임을 져라. 예. 뭐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죠. 그대로 그리고 이미 경찰 수사 발표한 그 내용 그대로 보더라도 예. 사실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다. 안고 있죠. 예. 그리고 그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수사는 이제 진상을 밝히는 정확한 내용을 밝히는 그런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야당에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인권을 유린한 불법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뭐 감금이라고 말한 것부터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엊그제 그 포스코의 한 상무가 대한항공 기내에서 뭐 이 좀 몰상식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폭행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예. 그 내용 중에 이제 책 모서리에 승무원의 얼굴이 와서 닿았다. 그런 논리하고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폭행의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가 얼굴로 들이밀어서 할 수 없이 주먹으로 막았다라는 말과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철우 원내대변인의 말은 좀 어이가 없고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핑계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와 같은 논리대로 한다라면 강도 현행범을 체포할 때 예. 강도에게 가해진 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완력 행사조차도 수사해야 된다 하는 주장과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가는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으로서는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으로서는 뭘 말하기가 조금 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예. 해 놓은 말과 지금 이제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예. 딱히 억지 말고는 뭐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뭐 들 정도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 뭐 인권을 유린했다. 특히 여성에게 뭐 그런 쉽게 말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근데 결국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입장 표명할 걸로 보십니까? 뭐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 상황으로 보면 최후의 순간이 오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입장 표명을 한다면 그 입장 표명 자체가 곧 뭐 심하게 말하면 하야 성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그때 이야기한 거하고 완벽하게 좀 달라진 정반대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대 대선 당시 이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한 말을 보면 예. 입장 표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아까도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요. 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상식적인 보시는군요.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하면 근데 왜냐하면 너무 단호하고 명백하게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무죄와 예. 인권 유린이라고 하면서 팩트와 정반대의 발언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발언 내용을 보면 다음 주 들려주십시오. 예, 2012년 12월 14일 그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가 정치 쇄신이라면 마땅히 이번 선거부터
흑색 선전의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현장에 예. 민주주의의 근간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과 예. 문재인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특히 여직원의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예.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쓰는 문 후보가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박 후보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주장할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모략이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본다면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어버렸군요. 결과적으로 그죠? 역으로요. 그 당시 박근혜 후보의 예. 언급 주장 자체가 이제 완전히 팩트하고는 다른 이야기. 그 당시 박근혜 후보 측으로서 가진 정보로서는 또 그런 판단에서 그런 주장을 했겠죠.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그 뒤에 새로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그때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 되어버렸군요. 예, 그죠? 대선 후보나 예.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무책임한 이야기를 예. 해버린 셈이 됐고. 그러니까 그 당시 판단을 가지고서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방금 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하야나 이런 그런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시 그런 발언에 대해서 뒤에 발생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일단은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특히 앞거는 대선 3일 전인 11월 16일 날 제 3차 TV 토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나와서 전 국민 어쩌면 한 절반 이상이 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문 후보를 몰아붙이고 또 그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변호했다면은 그 당시 나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수사 결과 이런 게 나왔다면은 이거는 판단 미스였다거나 또는 내가 그때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거나 이걸 밝히는 것이 그냥 공인의 자세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건 둘째 문제고요. 공인의 자세인데 그 언급과 주장 자체로는 또 막바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예. 직결되는 문제라서 쉽게 그렇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 여부를 떠나서 예. 어찌됐건 간에 위법성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이어서 이게 쉽게 내 잘못이다. 그때 이런 판단 미스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해도 그 입장 표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 표명이 또 문제가 돼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가 이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국민들은요, 그게 공선법에 걸리는지 어디에 걸리는지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이런 보편적인 상식에 기반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과 신뢰를 그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박 후보가 예. 그거를 무책임하게 곤란하다고 해서 그냥 넘겨버려서는 또 다른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가 본인에게 비롯됐다면은 그거는 책임을 질 사안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1차적으로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든지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사과라든지 하는 것이 1차 단계죠. 2차, 3차에 발생하는 무엇이 있다면은 그걸 염두에 두어서 1차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혔다면은 그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응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예. 자, 그건 차차 아직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니까요. 차차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자,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정부 조직법 이런 거 협상 때 여야가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걸로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인가 아주 최근에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국정원 사건에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적절치 않다. 즉 다시 말하면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좀 순탄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일단 좀 보완적 수단이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관계되는 법령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국정조사가 국정조사의 한계로 예. 이렇게 이제 작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좀 보완적인 수단으로 보고.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 예.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 그게 먼저다. 예. 그래서 검찰이 국민의 여론과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상을 밝히도록 강한 압박, 예. 야당도 또 국민도 마찬가지로 그게 뭐 누구를 곤란하게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자. 의혹 진실이 뭐냐. 예, 예. 의혹을 밝히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가 만약에 미진하면 예. 거기에 따라서 특검을 실시하고 또 그런 그렇습니다. 보완 장치가 예. 있군요. 그것으로도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없으면 그때 가서 이제 국회에서? 또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이대로 그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와 부정선거 개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을 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진상규명을 안 할 수 없게끔 강하게 압박을 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국민과 민주당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진상규명,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국정원 사건에 어찌 보면은 뭐 최고 책임자가 누구를 꼽을지는 뭐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정원이라는 기관에서 발생했으니까 1차 최고 책임자는 국정원장이 될 텐데요. 경찰이 국정원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조사하지 않고 그 밑에 이제 여직원과 또 외부의 관련자 이런 사람들을 수사했는데요. 원세훈 씨를 뺀 것은 이 문제죠. 그렇죠. 뭐 경찰이 뭐 원칙대로 수사를 안 했다. 예. 뭐 수사의 의지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원세훈 전 원장과 직위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만약에 의지가 있었다라면 뭐 전직 대통령조차도 예. 조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국정원 간부도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미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이니까 예.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이제. 그러면 검찰은 예. 원세훈 전 원장을 제대로 소환해서 제대로 수사할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총장이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하여 그 진상과 전모를 철저히 파헤치겠다 했으니 뭐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예. 직접 민주주의 위력을 이제 보여주어야죠. 그 검찰총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진상을 밝히지 않은 대로 또 뭐 아주 폭발적인 내관을 지니고 있는 사건이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철저한 수사가 이행돼야 된다. 지난 2005년에 국정원 도청 사건 때도 그와 관련돼서 국정원이 정치적인 논란에 섰었고 그래서 전직 국정원장이 두 사람 기소되고 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국정원장 뭐 공직에서는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은 뭐 수사 못할 것도 없고 기소 못할 것도 없고 뭐 감옥에 쳐넣지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응분의 당연하죠. 책임을 져야죠. 예. 네. 그래서 그 검찰의 입장을 보면 예.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을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첫 번째 단계가 국정원 직원. 여직원이든 뭐 전현직 직원이든 개인 비리.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원세훈 개인 비리.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의 어떤 뭐 개인적인 충성심에 의한 자발적인 개인 비리나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뭐 개인 예. 사적인 비리가 아니고. 예. 그래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세훈 게이트 두 번째 단계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의한 국정원 게이트.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이명박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듯이 정권 차원의 비리인 이명박근혜 게이트. 그러니까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이렇게 4단계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박근혜 정권에 부담이 없는 것은 바로 2단계인 온세훈 게이트로 마무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은. 그렇습니다. 뭐 마치 뭐 고름을 쪽 짜내듯이 해결할 수 있겠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정권 안보의 절묘한 최대 공약수 지점이 바로 온세훈 게이트인 것이거든요. 온세훈 게이트.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 따라서 거기까지는 이제 말 안 해도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죠. 왜냐하면 정권 안보를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예. 이제 이명박 정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단절을 시키고 그렇죠. 끊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 3단계 이후인데 이제 진상이 밝혀지고 의혹에 쌓여 있더라도 진실이 그거라면 이제 3단계 이후의 문제가 될 텐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국민과 야당의 몫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이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요. 이건 뭐 물론 수사에서 밝혀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원세훈 씨가 혼자서 그렇게 엄연히 국정원법에 정치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이거 하다 잘못 걸리면 빵에 가는 것은 기본인데 앞서 원장들도 빵에 간 적도 있고 한데 원세훈 씨가 개인적으로 뭐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개인 차원일까요? 상식적으로만 판단해 봐도요. 개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억지일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에 대한 설득과 정권 안보의 이제 절묘한 최대 공약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뭐 설득 쪽에서 또 쪽 정권 안보 쪽에서 교집합되는 부분이 그거라고 한다라면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의혹이 조금 남더라도 정권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묘수를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묘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묘수라고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라고 하면 2단계인 온세훈 게이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3단계부터는 민주주의를 놓고 이제 국민과 정권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정선거를 이제 묵과하고 각을 잊으면 비극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4부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한웅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한 변호사님. 최근에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등 3명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때 이제 국정원 고위 간부, 이른바 정보심리분석국장이라고 합니까? 직함이 갑자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내렸단 말입니다. 기소 중지를 이럴 때 써먹는 겁니까? 기소 중지가 이제 범죄 혐의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상태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찰은 그 국정원 간부가 있는 것을 모르겠다. 그래서 경찰은 그 국정원 간부를 발견할 때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고 발견해서 소환하거나 체포하면 그때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이제 결정을 한 것인데 그 경찰 발표대로라면 그 국정원 간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별로 철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이야기죠. 물론 국정원의 아주 고위 간부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나 사진 공개하는 것도 금지돼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사건에 연루된 또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 그러면 경찰이 찾으려고 한다면 그걸 왜 못 찾겠습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찾기가 쉽겠죠. 오히려. 자,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엊그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 내부의 압력을 폭로하면서 이제
또 다른 형국을 맡고 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 이 수사 축소 이런 걸 했다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경찰헌장 등은 성실하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수사의 원칙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고위 간부의 압력과 축소 지시는 일단 이러한 법과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검찰이 이 사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위반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 국정원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경찰 고위 간부들의 압력과 축소 지시는 형법상으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 도피, 증거은닉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이 국민의 주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재질도 악질적이라 할 것이고 혐의가 입증되면 중형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권 과장이 이제 내부 고발 이런 걸 한 걸 두고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권한이 지키기 해서 이제 응원이 뜨거운데요. 반면 또 경찰 내부에서는 항명이다, 어떤 사람은 또 경난, 또 경찰의 난이다, 이런 참 말도 잘 지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어제는 보니까 권 과장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감찰설 이런 것도 놔두는데, 이거 경찰 제대로 하는 겁니까? 경찰이? 만약에 감찰을 한다라면 이제 축소하고 압력 및 축소 지시를 한 고위 간부를 감찰을 해야 맞겠죠. 지금 상황을 이제 판단해 보면 그게 감찰이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감찰을 하려면 경찰 고위 간부를 감찰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항명이 되고 경난이 되는 것입니까? 군대에서조차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하면 거부하게 돼 있고,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자기가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고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서 그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형법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명백한 경찰 고위 간부의 경우 명백한 직무유기를 교사하면 거부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두고 강금 또는 여성 인권유린 운운하는 태도와 동일한 것이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 과장은 당연하고 적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고, 경찰 내부의 항명 주장이 오히려 바로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 행위고 감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원칙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찰 내에서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이 보호되거나 또는 제대로 입지가 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내돌리거나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경찰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그 법 이전에 또는 법 이후에 결국은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정의로운 국민들인 것이죠. 자,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한 변호사님께서는 국가기관이, 즉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은 국정원 등이 이 선거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즉 지난 대선을 두고 하신 얘기인데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우선 이런 사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좀 사례가 있었나요? 미국에서는 직접 선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72년 6월 17일 그 상대당인 민주당에 대한 도청으로 불거진 오터게이트 사건이 있고, 그건 이제 결국 오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오터게이트 빌딩 호텔에서 있었던 그 도청 자체보다는 그 당시 대통령인 닉슨이 CIA를 이용하여 FBI 수사를 방해하여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탄핵 표결 이전에 이제 물러났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로 그해 4월 26일 이제 이승만이 물러난 사건이 선거하고 관련해서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무효다라는 선언은 안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정권이 이제 이 정권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최고 통치자가 그런 이제 경우가 생겼었던 것이죠.
혹시 이걸 선거 무효 판단을 누가 하게 된다면요? 그거는 뭐 기관에서 하나요? 누가 하나요? 그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선거 후 이제 30일 이내에 예. 대법원에 당선 무효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무효 여부 판단은 대법원이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지난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18대 대선. 18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흔히 말하는 공소시효 같은 그런 것이 이미 다 지난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18대 대선하고 관련해서는 그 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결성이 돼서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예.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당선 무효 소송은 이제 소제기 기간이 끝나서 따로 제기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위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거 무효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예. 만약 국정원 게이트가 이제 정권 게이트로 뭐 밝혀지거나 그러면 조직적인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대법원 판단 이전에 예. 검찰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흔히 박근혜 인맥으로 분류되는 사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양반이 지금 현재는 전직이니까 경찰을 떠났죠? 예. 이럴 경우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뭐, 현직 때 했던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그때 만약에 이제 정치 개입 의도가 있었다라면 공직선거법 그 당시 했던 행위에 대해서 뭐 선거 3일 전에 그 상식적으로도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수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수사 담당했던 그 담당 수사관 의사조차도 무시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국정원법 말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국정원법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걸 어길 경우에 그에 응당하는 그 처벌 조항까지도 같이 있고요. 그죠? 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뭐 법에 처벌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요. 왜 직원들이 이런 국정원법을 어기는 행위를 감행할까요?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 나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잘못이고 내가 처벌을 받는다. 예. 그런 생각이 있으면 누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이게 명백하게 불법이고 범죄 행위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설사 대통령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일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키거나 또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이미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 중에는 과거에도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정치 개입 사건으로 밝혀져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감싸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실정법 위반인데 대통령이 그걸 감싸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나는 이 범죄를 하고 걸리지 않을 것이다. 뭐 꼭 범죄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주운전하는 경우도 대부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다가 내가 재수 없으면 걸리는데 나는 재수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겠죠. 이번 그 문제 국정원여라고 하는 김모 여직원 그 여직원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떤 법의 저촉들을 받고 있습니까? 국정원 여직원. 국정원법 위반은 기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인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대로 한다면은 국정원 여직원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 봐서는 혐의가 거의 이제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인됐는데 그럼 관련 법대로 한다면은 국정원 여직원의 경우 김모 씨의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이제 모르죠. 이제 법원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판단할 문제고 사실 뭐
그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이제 법관이 판단을 해도 예. 그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기 전까지는 예. 어느 정도 형을 때릴 수 있고 어느 정도 형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법관도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건 너무 앞서간 부분인 거죠. 최고형 같은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최고형 예. 같은 게 정해져 있지만 예. 그 최고형 범위 내에서 이제 체질과 범정 또는 뭐 범행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거를 어느 정도라고 이제 예측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형량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죠. 물론 그렇겠죠. 예. 이미 이제 국정원법이라고 하는 그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불법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예. 형이 몇 년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특히 국정원 여직원의 경우는 예. 국정원장이나 또는 뭐 전현직 국가 원수가 이제 개입돼서 이제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은 이미 다 실체가 국정원 여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국정원 직원 2명,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1명, 3명인데 예. 추가로 관련자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추가로 당연히 드러나겠죠. 그 이후에 간부, 그다음에 국정원장. 간부까지는 예. 간부하고 국정원장은 그렇고요. 예. 직원선에서 또 다른 그런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예. 뭐 언뜻 신문 기사 내용으로 보면 뭐 70명, 6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뭐 이런 기사도 보여져서 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지. 조직적. 그렇습니다. 예. 개개인이 했던 비리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 이 사건의 실체 초점을 흐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개개인이 것이겠죠. 되면 일종의 돌출 행동으로 그렇습니다. 비춰지겠죠. 예, 그러니까 다만 그러나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의 그런 편지였습니까? 뭡니까? 사실 올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이번 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특정 부서에 그 특정 개인 별난, 예를 들자면 독특한 돌출적인 직원의 그런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와 또 그에 대한 하부 직원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뭐 엄밀히 수사 결과로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정도는 이미 벌써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이제 뭐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검찰에 네. 뭐 상식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 정도는 했다. 예. 얼마든지 뭐 충분히 뭐 그 정도 추측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아시겠지만은 그 유권소라고 아시죠? 예. 유권소, 유권자들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회원들이 국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는 미국에 있는 제니퍼리라고 하는 유권소의 공동대표를 국제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유권소 측 사람들은 국내에서 물론 이건 최근까지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하는 상황에서 해왔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도저히 해결책이 없으니까 나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유엔에 청원을 해서라도 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일에 나서보려고 이런 애를 써왔는데요. 이분들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바로 이제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약칭 유권소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뭐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이분들의 활동과 그 노력으로 인해서 뉴욕타임즈 등 50여 개의 외신에 그렇게요.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기사가 대단한 것이죠. 실렸고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위는 뭐 정의와 진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라고 볼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국격을 높이는 행위고 부정에 눈 감은 나라는
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을 수도 없고 모범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분들의 노력과 투쟁은 결과를 떠나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엔에서 이런 내용으로 청원을 받아서 처리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사례가 들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그 나라 이름 지금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 그 최근에 뭐 베네수엘라에서 근데 그런 유엔 청원하고 별 문제는 그거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재검표의 문제는 이제 예. 국내에서 결정한 것이고 예. 아프리카 쪽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유엔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다시 선거가 한 애는 있었다.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 나라하고 예.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군요. 예,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방금 한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이런 부정과 부패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나라에 망신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국격을 높이는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또 보수 진영에서나 이런 데서는 일부 인사들은 뭐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디 나라 망신시킨다 이런 말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 범죄 행위를 감춰주는 게 나라 망신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한 행위를 밝혀내고 진실을 말하고 권리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는 것이 나라를 망신을 시키는 겁니까? 그럼 뭐 답은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건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이제 정치권을 넘어서 이제 수사 당국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국내 언론들이 그동안 대다수의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큰 언론들이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소와 같은 뜻있는 개인들이 나라 안팎에서 노력한 것이 이제 외신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국제적인 의제화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밝혀라, 응원해주고 예. 나름대로 그리고 뭐 여건이 허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도 하고 예. 전화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예. 뭐 돌아가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예. 이불을 쓰고라도 부정을 밝혀라, 진실을 규명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힘이 되는 것이죠. 불법과 부정과 범죄를 눈감으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손들한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밝히고 가야 그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님도 민변 소속이시죠? 예,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 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그 맹유권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춘목님이라는 분이 예.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10여일간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주변 분들의 강제 입원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춘목님이 단식하면서 주장한 것은 새누리당이나 정치권에 대해서도 나서줄 것을 요구했지만은 민변에서 네. 즉 정치권에서 나서지 않으니까 민변에서도 나서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이때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참 눈물 나는 단식이었는데 왜 민변에서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직적인 체계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 제기와 문제 제기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주체는 사실은 민변이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아니죠. 민주당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상태에서 민변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주체 적격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으나 네. 그래도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모두 다 나서서 부정에 대해서 밝혀라. 춘몽처럼 춘몽 선생처럼 우리가 단식은 하지는 못했으나 예. 뭐 트윗이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한 그런 행위들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서 지금처럼 이제 민주당이 대책위도 꾸리게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주체가 투쟁을 해 나가겠고 이제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 역시도 민변에서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요. 한 변호사님 같은 분들 뜻있는 소속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신 건 맞지만 어쨌든 민변이나 그 외 진보 성향에 뭐 꼭 진보 보수를 떠나서도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에 무슨 말인지 충분히 표현이었다고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웅 변호사님을 모시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